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서울 365외과 대표원장 장태영입니다. 오늘은 수원의 장편외과 이성근 원장님을 모시고 항문 통증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문이 아프다라고 하면 치질이냐? 항문 통증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치질은 웬만하면 아프지 않습니다. 치액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나 안 아픈데요. 안 아프면 치질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해들이 있는 것 같은데, 치액은 흔한 증상이 출혈, 돌출, 가려움이지 통증은 흔하지는 않는 증상이거든요. 근데 왜 그런 오해들이 생겼냐면, 치액에 합병증으로 혈전이 생기면 아픕니다. 그러니까 혈전성 치액은 아픕니다. 염증이 동반되면 아픕니다.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 오시거든요. 그 얘기를 달리 말하면 항문 통증이 있다고 해서 다 치액은 아니라는 겁니다. 항문 통증의 원인은 사실 굉장히 많죠. 가장 흔한 걸로는 일단 치열, 두 번째는 염증, 그러니까 치루나 항문 농양으로 대표되는 염증. 그 이외에도 만성 통증도 있고 항문 거근 증후군도 있고 굉장히 원인은 많습니다. 직장암도 항문이 아플 수가 있죠. 항문암, 직장암도 통증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병원에 오셔서 항문 통증의 원인을 좀 명확하게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원인 불명의 항문 통증, 우리가 항문경으로 진찰을 했는데 치열도 없고 치질도 없고 혈전성의 치액도 없고 염증도 없고, 그런 경우에는 어떤 질환들이 있을까요? 직장암이나 대장암이 워낙 많아지고 있는, 특히나 젊은 나이에서는 증가율이 전 세계 1위이기 때문에 되게 많아지고 있어서, 일단 대장내시경을 먼저 한 40대 50대 여성분들은 만성적인 항문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죠. 보통 요즘 항문 거근 증후군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질환을 포함해서 다른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질환이고요. 일단은 대장내시경을 먼저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사실 좀 궁금합니다. 이제 항문 통증에 대해서 다른 진단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배제를 해야 되는 과정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죠. 일단 제일 흔한 질환인 치열, 혈전성 외치액, 치루 항문 농양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이걸 일단 확인을 해야 되고요. 거기 원인이 있으면 그에 맞는 치료를 하면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으면 그 다음에 대장 내시경을 해서 대장 쪽에 문제가 있는지, 아까 서두에 말한 직장암이나 대장암에 관련된 증상이 있는지, 염증성 장질환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문제가 없다면 이제 또 항문 거근 증후군이나 직장 중첩증, 직장 탈출증 또는 만성 통증 이런, 우리가 이름은 좀 달라지지만 많은 질환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이 질환에 대한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 저는 일단 모든 게 다 배제가 일단 되면 일단 상급병원으로 가기 전에 진통제나 근이한제 같은 거를 조금 사용을 해서 진통 조절을 조금 해보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약물 치료를 좀 하고요. 바이오 피드백도 간혹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네. 가끔 오시는 분들 중에 꼬리뼈를 다치고 나서 아픈 것 같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도 항문 거근 증후군이랑 관련이 있을까요? 배제해야 될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정형외과 질환 배제해야 되고요. 그래서 협진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정형외과 의사 또는 마취통증학과 의사, 항문외과 이 세 과, 또 필요하면 산부인과까지 같이 해가지고 요 내과가 협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변비랑 관련돼서 항문 통증이 조금, 직장통이라고 해야 될지 항문 통증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변비가 있으신 분들이 항문 주변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또 검사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데 변을 좀 부드럽게 해줬더니 좋아진다. 내원하시자마자 저 항문 거근 증후군 같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본인의 생각은 항문 거근 증후군 같지만 항문경 검사를 해보면 치열이 있는 경우도 있고, 항문 초음파 검사를 해보면 치루나 농양이 있는 경우도 있고, 대장내시경 검사를 해보면 궤양성 대장염이나 직장암이나 대장암이나 대장용종이나 등등의 대장질환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없다는 걸 먼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아주 이제 드물게 수술하고 나서 항문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는 왜 그럴까요? 일단 항문 상태가 좀 변했죠. 이전하고는 좀 달라졌고요. 이전에는 만약에 치질 수술을 했다고 하면 변을 볼 때 치질이 같이 밀려 나왔다가 들어가기를 반복하는데, 나오면서
저항감이 좀 생기고 쉽게 이렇게 수월하게 잘 안 나오는 경향이 있으세요. 시간이 지나면 좀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런 배변 양상의 변화, 항문 구조의 변화에 기인되는 불편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항문이 조금 좁아진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고 이전에는 변이 좀 수월하게 나왔는데 수술하고 나서는 변이 조금 가늘게 나오고 좀 힘들게 나오고 저항감 있게 나오면서 약간 찢어지는 그래서 치열이 좀 생기는 경향이 있어서 항문이 좀 불편하다라고 좀 얘기하시는 분도 좀 계시는 것 같고요. 흔하게 보지 않는 통증들을 또 얘기를 해보면 대상포진? 수포가 물론 생기는 증상이 있기는 하지만 가끔 대상포진 때문에도 통증이 있는 경우들, 대상포진 후에 신경통이 남거나 이래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항문에. 네. 그래서 항문 수술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잘하는, 많이 하는 경험이 있는 의사를 찾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언제나 저희 병원은 환자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원에서 이성훈 원장님도 대장항문 질환 최고 권위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엉덩이 대장 유튜브도 많이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저희 서울 365외과 내 몸 정비소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 그러면 저희 이성근 원장님 모시고 진행했던 에피소드 7까지의 긴 대담을 마치고 다음엔 또 좋은 기회에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모시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365외과 장태영 대표원장이었고요. 수원 경기 남부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장편외과 엉덩이 대장 이성근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